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추가 주식 부양책 가능성, 코스닥 다시 1000 찍나. 한국투자증권이 코스닥 지수가 2021년 고점을 회복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추가 주식 부양책을 기대할 만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코스피 저평가 종목에만 쏠려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이 빠르게 코스피의 뒤를 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르면 6월 미국 상장, 골드만 모건 스탠리 참여.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시 IPO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르면 6월 상장 예정이며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외에도 주관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바스 AI 셀펍 2023N 어워드 그랑프리 수상. 인공지능 전문 기업 셀바스 AI는 자사의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 교수 학습 플랫폼 셀펍이 2023N 어워드에서 교육 분야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 지은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강했던 1월 P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좀 하락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조금씩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한 주 시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PPI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 외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라든지 S&P 500,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락했다고 해서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죠. 시장 전망치는 2.9%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3%대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단 1거래일 만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추세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 하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2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총 5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데 시총 3위에 간다 하면 아울러 주가가 810달러까지 가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으로 2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이 엔비디아 실적 이슈 하나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에 반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 PBR 섹터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5,775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증시를 말씀드릴 때 21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선이 경기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세 하락의 신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고 증시가 5일선 부근에서 수렴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21일 엔비디아 실적을 좀 중요시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5천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선 이탈하지 않고 중요한 5천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1일 실적 발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역시도 뭐 최고점 경신하면서 잘 가다가 이제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인데 보통 우리가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따라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좋아도 우리 증시 같이 좋아지지 않고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빠진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 인식과 다르게 최근에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전고점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2675가 전 고점 라인입니다. 일봉상으로. 근데 이 일봉상 전 고점 라인을 장중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2675 라인을 지지하면서 제가 2700, 2800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라면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와 같은 어떤 반도체, 바이오, 아니면 저피 배열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해서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증시 관련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P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잠깐 출렁이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나왔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흐름들도 저희와 함께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좀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전략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HLB 그룹주들은 1월부터 여러 번 다뤄드렸었습니다.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해 주셨었는데 전문가님 저희가 좀 2주 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를 나오는 걸 보면 3차 파동이 시작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HLB 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을 이끈 섹터는 초전도체 섹터였죠. 근데 이제 다시 HLB가 돌아왔습니다. HLB 그룹주의 대장주인 HLB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죠. 시장에서 한 17조 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진양곤 회장의 어떤 16년 뚝심이 통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 간암 신약 2조 결실이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HLB가 2018년부터 흐름이 한번 나올 때 1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네모난 박스가 1파입니다. 이때도 1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트 패턴이 롤러코스터 같다. 브레이크가 없고요. 한번 쭉 올랐다가 바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모난 박스도 2021년 해마다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왔어요. HLB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4년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시세가 나왔는데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다가 주가가 빠지고 원래라면 주가가 계속 빠져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 21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HLB가 3월 파이널 리뷰라든지 5월 FDA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초전도체 말씀드릴 때도 3월 학기 일정이 있으니 그때까지 홀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HLB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홀딩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 보시면 1파 눌림 2파입니다. 3파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주가가 65,000원 라인, 21선 라인 이탈하면 이 기존의 보유자들의 차익 물량, 손절 물량, 뭐 여러 가지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이 나올 때 21선이 붕괴될 때 오히려 우리는
역발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주워받으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4월까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관련주들은 HLB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내가 대형주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HLB에 비해서 시총이 좀 낮습니다. HLB 생명과학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강한 일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 매집봉 하나 띄어져 있습니다. 급등 이전에 매집봉 띄어져 있다면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HLB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 우리가 대장 말고 부대장주를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HLB와 다르게 나중 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가가 빠진다면 한 14,000원 구간. 이 14,000원 구간은 오늘 그러니까 2월 19일에 시가 라인이기도 하고 21선 부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14,000 부근에서 지지 라인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종가상으로 한번 들어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마지막으로 HLB 글로벌입니다. HLB 글로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HLB와 HLB 생명과학과는 다르게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동폭이 심해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느릿느릿하게 가는 걸 싫어하고 중소형 코스닥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HLB랑 HLB 생명과학 매매하지 마시고 HLB 글로벌 매매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매집봉 이렇게 보입니다. 매집봉이 보이고 2월 8일에는 갭 상승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추세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 HLB 글로벌 역시도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한다면 6,200원, 6,000원 선 정도 됩니다. 이 선 지지라인 잡으시고 반등 노리시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차트 자리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HLB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관련해서는 저희가 1월 달에 이미 재료 자체가 S급 재료이기 때문에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일정 매매 관점에서 4월까지 홀딩하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에는 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단타 스캘핑을 하실 수 있도록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이 비법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자료집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섹터 자체가 비대면 진료 섹터였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의 집단 행동 기간 동안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들 오늘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대면 진료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마주 매매할 때는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가 단발성 재료인지, 단발성 재료는 제가 B급 재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적어도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재료라고 하면 A급, 적어도 A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비대면 진료 재료를 봤을 때 적어도 저는 A급 정도 되는 재료라 보고 정부와 이 의협 간의 어떤 갈등이 지속되면 S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A급이라 보시면 되고 관련 모멘텀 짚어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빅5 전공의가 오늘 집단 사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을 떠나고요. 이 확산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벌써 이미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치 수술 연기 전화를 돌리고 있고 빅5 전공의 이탈에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의협도 맞서서 더 강하게 나온다면 이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료적으로 봤을 때 S급 재료로 격상이 되고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3차 파동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관련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HLB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집봉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무조건 급등하기 전에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조만간 급등하겠구나.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이런 캔들이 보일 때 박스권 매매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사실 매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겠죠. 보시면 오늘이 2월 19일입니다. 오늘 이 캔들이 이렇게 만약에 마감이 된다. 도지 캔들식으로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오늘 종가 매매, 케어랩스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종가 매매 들어가시면 화요일에 시세 차익 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종가 매매로 접근하기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으로 5,730원, 그러니까 5,700 라인까지 빠질 때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5,700 라인을 말씀드렸을까요? 이 5,700이 2월 16일 상한가 보낼 때 종가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가 매매는 너무 높다,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5,750원까지, 5,700원 라인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세를 노리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 추가적으로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비케어라는 종목 보시면 앞에도 매집봉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급등 전에 매집봉이 이렇게 있다. 네모난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월 16일에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장주는 케어랩스고요. 이 친구는 2등주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빠지는데 케어랩스가 만약에 내일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내일 시가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짝짓기 매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잘 갈 때 너무 높은 구간에 있으니 대장주보다 덜 오른 유비케어 2등주를 공략하는 짝짓기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유비케어를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성정보라는 기업인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초반상으로는 분명히 유비케어가 2등주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인성정보가 2등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인성정보는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진행해 왔는데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 2023년 6월 22일 한 5,3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대 양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눌릴 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주가가 5,000원 라인까지 빠질 때 마찬가지로 5,000원 라인이면은 2월 16일에 종가선 부근입니다. 빠질 때 들어가셔도 된다. 좀 전략을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섹터 같은 경우는 당장의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이슈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빠르게 변하는 이 이슈 체크도 저희와 함께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의 관련주들 종가 매매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저PBR 관련주들 짚어볼 텐데요. 앞서 이 시황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코스피 쪽으로는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저PBR 관련주들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힘입어서 좀 계속적인 상승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저 PBR 섹터 관련해서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 PBR주가 굉장히 많죠. 뭐 유통, 증권, 보험, 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저 PBR도 역시 일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공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다. 26일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상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 이후에 뭐 유통이면 유통, 증권이면 증권, 진짜 강한 종목만이 살아남아서 대장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강할 것 같은 종목을 그래서 은행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주은행부터 조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주은행인데 이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죠. 발표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목표가는
이 음봉의 시가 라인인 13,800원 1차 목표가 잡고요. 라인은 오늘 오후장에 눌릴 때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단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푸른저축은행 하나만 볼게요. 푸른저축은행은 기존에 대장 역할을 하진 못하다가 제주은행이 빠질 때 그 대장의 지위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대장 역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등락폭 보면 아시다시피 제주은행보다는 많이 오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제주은행이 대장이라 보시면 되고, 푸른저축은행은 제주은행 올라갈 때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해서 매매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저 PBR 섹터 옥석 가리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들 안에서도 여러 섹터로 나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그 옥석 가리기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종목을 선정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단타와 스캘핑을 할 수 있는 종목 공략 비법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지역난방공사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기업이지만 사실 PBR로 엮였어요. 그래서 모멘텀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7개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올해 경영평가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반영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너희 주주가치를 해. 우리가 점수를 매길 거야.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 거취가 문제가 생깁니다. 임직원 성과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대량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단기, 중기 이평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를 통해서 자리 한번 잡아드리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는데 21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상한가 갔다가 장대 한번 띄워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종가상으로 마감한다면 종가에 들어가도 돼요. 종가에 들어가셔도 되고, 일정이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빠질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유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잡으시면 되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지역 난방공사는 저희가 짧은 기간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단타와 스캘핑 전략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로 연결이 되고요.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오전에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대형주 밸류업 기대감, 수급 유입입니다. 외국인들의 전방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PBR 종목에서 이제는 기술 성장주까지도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7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에서 6조가량 물량을 강하게 담으면서 월간 순매수 규모 역대 5위에 올랐습니다. 대형주 밸류 상승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저PBR 종목 전략들은 저희가 1월 초부터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짚어드리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좀 결합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해석해 주실까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작인데 이번 주 뭐 사실 지난주 기대했는데 이번 주에 2,7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외인들 정말 꾸준한 매수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정부에서 이제 26일 날 발표가 되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업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아마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압박을 줄 거예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이슈와 같이 겸비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한동안은 계속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약간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까.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우선은 코스피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 이제 작년 7월 고점 자리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게 거의 몇 년인가요?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새로운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2,800, 3,000을 가는 그림이 과연 나올까? 그래서 우선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자리, 그간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자리죠. 22년도 상반기 요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 이제 중반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2,700포인트였죠. 네, 여기 도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리 박스권을 여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여기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자리가 또 얼마냐면 가격 밸류상 또 2,800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2,800, 2,700과 2,800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돌파하면서 간다면 충분하게 빠르게 3,00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3,000포인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훨씬 빠를 것 같고요. 이번 주에 2,700 가는 걸 좀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를 통해서 2,800포인트까지 과연 얼마나 빨리 갈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외인과 기업들의 이 최근의 수급 상황은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만 물량을 거의 뺏기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저평가 관련주들의 이슈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요. 계속 참고하시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작은 기업들 또 안타깝지만은 상패 시즌이 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요즘 약간 조금 건설 경기 자체에 대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작은 건설 회사들이 문제가 좀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슬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더더욱더 소외를 받겠죠. 실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상패 실질 심사는 실적에 영향받는 코스닥. 코스피는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 실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더더욱 코스피가 강한 시장이 항상 상반기 특히나 2월 시장, 3월 시장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엔 더더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더 강하겠죠. 중요한 것도 하나,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왜 안 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왜 안 가고 있어?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지금 몇 위까지 올랐나? 3인가요? 4인가요? 계속 치고 가고 있잖아요. 뭐 계속 가다가 애플도 꺾였어요.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 매장 가운데서 현대차 기아가 갔어요. 그리고 약간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갔단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모비스가 다시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증시 대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해외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랑 비교하면은 저평가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평가 종목들 다른 게 올라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일로 와요. 하이닉스가 갔듯이 삼성도 가요. 삼성전자 안 간다고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네. 바닥은 계속 다지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닥이거든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삼성전자가 가담을 안 할까요? 아니죠. 네, 분명히 무슨 대형 이슈를 보여줄 겁니다. 네, 기대해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올해 초반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들을 예측들을 더 미리 해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저PBR 관련주들 통해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 함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강의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여러분들께 2024년도 어떻게 기업 공시들을 분석하면 좋을지 또 시장 전망들까지도 무료로 강연회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연회 역시나 참여해 주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들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들로는 지주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저PBR 섹터로 엮이면서 저희가 여러 지주사들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지주사 종목 얘기하면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면요. 당연히 지주사들, 자회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들도 주가가요. 펌핑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삼성물산. 네, 요즘 주가 어떤가요?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강해요. 차트 확대해 볼게요. 네,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그 삼성물산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LG 주가 보세요. LG가 이렇게 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CJ도 반등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지수사 종목들이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두산은 이제 좀 발동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바닥에 있는 뭐 두산이나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한 번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앞다투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현상이 언제까지? 3월까지 계속. 왜? 3월 감사 시즌 맞춰서 코스닥은 더더욱 시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코스피에 시선이 쏠릴 거고요. 외인과 기관들은 3월 달 더더욱 많은 쏠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앞다투어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쪽의 매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1월 달 제 얘기 듣고 사신 분들은 아마 대박이 나셨을 거예요. 상속세 리스크 이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주가 알아서 가는 거죠. 쭉쭉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상속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이제 거의 다 냈으니까 이젠 주가 올려보자. 약간 이런 생각도 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재미삼아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산 차트를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전체 시장에서도 같은 그림을 계속 보일 거예요. 그래서 관가하지 마시고 밸류어, PBR, 저PBR 이거 종목들 막 찾는 것도 좋은데요. 지주사 종목들도요.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CJ도 갈 일 많고요. 두산도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두산 밥갭 또 뭐 있나요? 많잖아요. 두산 테스나 등등. 그렇죠? 두산의 핵심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대비해서 여기 주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건 아니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도요. 오르지 않은 이런 그 밸류 관련 종목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뭐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은 거 급등 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짧게나마 추천드리자면은 두산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있을 감사 시즌까지는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관련된 전략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알아봐야겠죠.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 랠리를 달려갈 때 우리는 현대모비스도 봐야 된다라고 되게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키 맞추기에 들어간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오늘 현대모비스가 또 4% 급등합니다. 현대차 잠깐 차트 볼까요? 현대차. 자, 현대차 보면은 재밌는 게 또 나왔죠. 제가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좀 나오는데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하죠. 바로 금요일 날 급등. 금요일 날 몇 퍼센트 올랐죠? 5% 이상 급등했어요. 오늘도 보합권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외인과 기관들의 좀 차익 실현 물량 욕구들. 그래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파셔도 된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어차피 30만 원 넘어가고 40만 원 갈 거니까 길게 보실 분들은 가져가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게 모비스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모비스도 보셔야 된다. 결국 키 맞추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다. 왜? 싸니까. 시선은 돌아갑니다. 사람은. 기관들도 결국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지표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종목의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데 현대기아 대비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 대비해서 현실적인 진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싼 종목이거든요. 매력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결국 이 종목 매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선은 현대모비스는 전고점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아마 현대가 그러했고 기아가 그러했듯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 패턴을 그려내겠죠. 그 전고점의 가격적인 부분은 한 24만 5천에서 25만 원 선이 되겠죠.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 그림을 그려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 위에 보시면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대차 차트 한번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요거고 추가를 해가지고요. 제가 현대모비스 보여드릴게요. 자, 좀 잘리긴 하는데 자 보시면 원래 일전에 현대모비스 차트도요. 여기 자리에 놓여 있었던 종목 훨씬 높이 안 되겠다. 잘려 보여드릴게요. 따로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소화를 못 시키네요. 자, 현대모비스 이것만 기억하세요. 21년 고가가 얼마냐면 40만 원입니다. 40만 5천 원이에요. 이게 모비스예요. 갭이 이만큼 현재 떠 있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현대차로 갑니다. 현대차의 21년 고점 자리가 라인 잡아드릴게요. 여기 28만 원짜리, 28만 원짜리. 보이시죠? 네. 이 갭을 메꿨단 말이에요. 모비스랑 비교해 봤을 때 모비스는 현재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계속 몇 번 쳐드릴게요. 모비스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 자리가. 키 맞추기 나올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대차입니다. 다시 모비스로 갈게요. 모비스 이렇게 같은 그림 여기서. 네, 그렇죠? 여기 고점 똑같았죠? 네,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여기 갭이 나와 있다고요. 메꿔진다니까요. 차근차근 메꿔질 거예요. 현대차의 현 PBR을 모비스가 따라가서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면 현재 35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현재 봤을 때 종목을 뭘 살까에 고민을 해볼 때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도 매력을 서서히 느끼는 시점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현대모비스는요.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보시라고. 키 맞추기 날 거다. 근데 우선은 자동차 가고 이쪽 부품주 쪽으로도 시선 쏠림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 모비스 같이 보여 계신 분들 많아요. 기아차 관련해서. 기아차도 그렇지만
현대차를 제대로 못 먹었어. 제가 그렇게 홀딩하라 했는데도 이거를 본전와서 파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 속상해. 근데 모비스 있어. 근데 모비스 들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 갖고 있죠. 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근데 이것도 본전 오면 파실 건가요? 방금 보여드린 그 차트의 갭을 보신다면 기아가 그 갭을 메꾸고 가니까 현대가 따라가고, 현대차가. 그 다음에 기아랑 현대차가 이 모양인데 현대 모비스 여기 있으라고요? 아니죠. 올라가겠죠. 그럼 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 매매에 있어서 진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현대 모비스만큼 이거 매수하고 종목 사고 수익 보고 하기 쉬운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종목이에요. 현대 모비스 매수해 두시면 이거는 무조건 돈 됩니다. 그 정도로 확률적으로 높아요. 제가 있는 팩트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대형주의 같은 맥락, 같은 기업들, 키 맞추기 빼놓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모비스가 빠질까요? 아니, 안 빠집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봉이에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가 이제 추천주라고 대놓고는 막 요즘에 많이 안 드리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말씀해서 드리잖아요. 보셔야 된다. 그렇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보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 보시면 하나하나 다 올라갔어요. 매일매일 물론 얘기는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종목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을 거의 요즘 매일매일 드려요. 전부 다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 3개씩, 적은 날은 하나도 드리는데 수익 안 난 게 없어요. 정말 빠르게 탁탁탁 먹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재미를 보지만 중기 장기적 측면에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걱정은 없어. 다만 이제 부탁드리는 거 30만 원까지는 좀 팔지 좀 맙시다. 30만 원까지. 그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홀딩하시고 지켜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만큼 지금 시장에서 투자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알아볼 텐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실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정말 옳지 않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국전력에 제가 이 주봉 차트를 한번 크게 펼칠 건데요. 이게 현재 이 한국전력의 차트예요. 이 종목은 현재 1990년부터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좀 잘렸으니까 한 거의 20년 넘는, 보이는 차트는 한 25년 정도 된 차트입니다. 근데요, 그 바닥이라 하면은 한 2만 원 선 정도 많게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20년가량은 바닥이 2만 원 부근이고요. 그 다음 고점이 6만 원 정도 됩니다. 최고점 자리가 2016년에 있었습니다. 밴드로 쳤을 때 기업이 한 25년 동안의 상황에서 이 움직임이거든요. 삼성전자의 20년 전의 상황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삼성전자 우리가 20년만 차트를 봐도 이런 그림이거든요. 저 바닥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전력 차트 다시 보실까요? 주봉이에요. 한국전력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실 투자하기에 정말 옳지 않은 종목이에요, 사실. 배당이라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슈가 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 확대 기대감이 크게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배당 적정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배당 관련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한국전력도 급등을 하지만 지역난방공사,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 관련주들, 그다음에 한전, KPS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막 급등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 매수하셔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실지 여부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 거죠. 그냥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차트 분위기상으로는 우선은 원체 크게 돌려 세웠기 때문에 단기 자리를 보건대 3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봉 차트지만서도 5년치 차트예요. 5년 차트예요. 네. 다른 종목이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관심 갖고 뭐 배당 주겠지 대응하시는 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안 사고요.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지만 갑자기 급등해서 따라가고 싶고 매수하고 싶으신 거 저도 알지만 대응 자체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한국전력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보자 하는 입장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지주사들까지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무료 강연회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와 함께 종목, 기업별로 공시 분석하는 방법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후 1시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오후장에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요즘 보시면 그 외인들과 기관들 매수세가 정말 강해요. 시장에서. 뭐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최근 들어 보면은 개인들만 물량을 싹싹싹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지금 물량을 왜 뺏기고 있냐면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간에 몇 년 동안 대형주 물려 계셨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걸어두시거든요. 거기에 외인과 기관들이 그 물량을 그냥 흡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분들 물량이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를 뭐 그냥 던졌다기보다는 그간에 원체 힘드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매도 걸어두셨다가 아차 하고 팔려버리는 거지. 이런 상황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외인과 기관들은 이걸 다 흡수하고 다시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멈출까요?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개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한 금액이 10조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흡수를 했고요. 외인이 8조 6천억가량이고 나머지가 기관 물량들인데 이 기관들이 아직은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더 많은 그림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작의 좀 단계이니까 좀 기대를 갖고서 외인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보시면 다음 주에도 다음 달까지도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량 뺏기지 말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자세한 오후장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HLB그룹과 비대면 진료, 저PBR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집중 매수 종목들을 관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지역 난방공사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